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조선 말기에 연희 전문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와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에디슨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언더우드는 1859년에 영국에서 태어나 6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12세 때 사업가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왔지만 아버지도 잃고 1881년에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도 선교사로의 꿈을 키워온 언더우드는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자 약혼녀와 함께 인도 선교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3년에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란 나라에서 13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도 모른 채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 선교센터를 찾아가 3번이나 자기가 인도가 아닌 조선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약혼녀와 헤어지는 아픔도 겪었지만 그는 조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장로교의 파송 선교사로 1884년 12월에 미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 일본의 요코하마에 도착하여 몇 달 동안 박영호와 이수정을 통해 조선 말과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에 아펜젤러 부부와 함께 조선의 제물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4개월 전에 발생한 갑신정변으로 인하여 아직도 어수선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온 아펜젤러는 서울로 가기가 위험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부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만 했고 언더우드 혼자 서울로 갔습니다. 이때 고종은 1885년 4월 10일에 광해원이란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만들었는데 이 광해원의 원장은 알렌 선교사였습니다. 언더우드는 이 광해원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해원은 2주 후인 1885년 4월 23일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치료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중원에서 언더우드가 사역을 한 지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 약 6세 소년을 언더우드가 만났습니다. 이 소년은 바로 김규식이었습니다. 이 소년을 언더우드가 돌보며 가르치기 시작하여 그의 과원 사역과 예수학당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김규식은 아버지가 당시 명성황후의 일가인 민씨 정권의 대일 무역 정책을 비난하다가 유배를 당하였고 엄마도 얼마 후에 죽어서 김규식은 완전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이 김규식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키웠습니다. 이 김규식은 1896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하여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04년에 조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조선으로 되돌아온 김규식은 조선의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면서 양아버지 언더우드의 비서 역할도 자임하였습니다. 이렇게 김규식을 돌아보기 시작한 언더우드는 1887년에 조선 최초의 장로교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언더우드는 제중원에서 함께 사역한 여의사 릴리아스 호통과도 교제하였습니다. 그래서 1889년에 언더우드의 나이 30세,
릴리아스 호톤의 나이 38세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하였는데 릴리아스가 명성왕후의 주치였기 때문에 명성왕후와 고종은 이들의 결혼식에 100만 양이란 거금을 부조하였습니다. 이때 릴리아스는 명성왕후에게 미국의 신혼여행을 설명하면서 자신도 2달간 조선에서 여행을 하고 싶으니 통행증을 발급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고종은 기꺼이 통행증을 발급해 주면서 포교 활동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언더우드와 릴리아스는 서울을 떠나 황해도, 평안도 지역으로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평안도에는 1882년에 중국 심양에 있던 선교사 존 로스가 번역했던 순수 한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미 많이 보급된 상태였기에 벌써 신자가 된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들이 언더우드를 보자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언더우드는 이들 100명을 교육시킨 후 최종적으로 33명을 선발하여 이들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서 세례를 준 후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종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활동한 언더우드는 1890년에는 영한사전과 한영사전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영어 알파벳 활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전은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인쇄 출판해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한영사전 제작에는 헐버트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어 언더우드는 미국으로 아내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 언더우드는 조선이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으로 가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조선으로 갈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언더우드는 자신의 후원금을 이들에게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형 토마스 언더우드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 토마스 언더우드는 사업가였는데 사업 자금까지 들어가면서 동생을 도와 약 13명의 사람들이 조선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캐나다 토론토의 에비슨에게서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였습니다. 에비슨은 토론토 의과대학의 교수로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언더우드와 함께 YMCA 활동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언더우드를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더우드는 에비슨에게 조선으로 가서 의료 선교할 것을 권하였고 에비슨은 그 권유를 받아들여 1893년에 조선으로 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선으로 들어온 에비슨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제중원이었습니다. 1885년에 제중원이 설립된 이후 1887년까지 일대 원장으로 알렌이 근무하였고 그 뒤를 이어 존 헤론이 1890년까지 근무하다가 순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비슨이 갔을 당시에는 3대 원장인 빈턴이 있었는데 빈턴은 조선의 정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키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제중원에 지원되는 재정을 중간에 착복하기도 하였고 또 이에 빈턴은 파업으로 맞서기도 하는 등 참으로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다가 빈턴이 1893년 말에 제중원 원장직을 사임하였고 에비슨이 1894년에 4대 제중원 원장이 되면서
도종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에비슨은 도종에게 재중원에 관한 모든 운영 권한을 의사에게 일임해 줄 것을 요청하여 도종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재중원은 서서히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중원이 정상화되기 시작할 무렵에 에비슨은 한 백정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에비슨보다 1년 먼저 1892년에 조선에 왔던 선교사 무어의 요청에 의해서 에비슨이 백정을 치료한 것이었습니다. 무어는 백정 마을인 권당골에 교회를 세우고 백정 전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봉출이란 어린아이가 찾아와 아버지가 다 죽어간다고 무어 선교사에게 호소하였고, 무어 선교사는 에비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에비슨은 봉출이의 집에 가서 백정을 치료하였습니다. 에비슨의 도움으로 회복된 이 봉출이의 아빠는 자신을 살려준 의사가 임금님을 치료하는 의사인 것을 알고 너무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권당골 교회에 찾아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백정의 이름은 없었는데 무어 선교사가 이름을 박성춘으로 지어주었고, 그 아들 봉출이의 이름도 박서양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박성춘은 무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1894년에 신부 제도가 가보경장으로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정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도종 임금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그러자 도종은 긍정적으로 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백정에 대한 조선사회의 차별은 여전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독립협회가 주관한 1898년의 만민공동회 개막 연설에서 이 박성춘이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비슨이 재중원을 정상적으로 만든 이후 1900년에 안식년을 얻어 본국으로 돌아갔고, 에비슨은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열린 선교 보고 강연회에서 조선에 종합병원을 건립해야 하는데 종합병원을 건립할 돈이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강연을 들은 철강회사 사장인 세브란스가 이 강연 후 에비슨을 찾아 거금 2만 달러를 주면서 종합병원을 건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비슨은 이 돈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와 1900년에 문을 연 서울역 앞의 땅을 사서 병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중원도 이곳으로 옮겨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중원의 의학교를 세브란스 의학교라고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백정 박성춘은 이제 결혼한 자신의 아들 박서양을 에비슨에게 맡겼습니다. 에비슨은 박서양을 병원의 청소 일과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시켰는데 박서양은 모든 일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에비슨은 이 박서양을 아예 의학교에 입학시켜 의사로 교육시켰습니다. 그 결과 1908년에 조선에서 최초로 의학교 졸업식이 열리며 의사 7명이 배출되었는데 그 가운데 박서양이 있었고, 박서양의 전공은 외과였습니다. 한편 언더우드도 자신의 사역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언더우드에게는 한 가지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설립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자신이 만든 언더우드 학당이 경신학교로 발전하여
경신학교의 학생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가운데에서 한 반을 대학부로 만들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신학교는 오늘날의 경신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자신의 형 토마스 언더우드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토마스 언더우드는 사업가로서 언더우드 타자기를 발명하여 엄청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요청을 받고 거금 5만 달러를 동생에게 기부하였습니다. 언더우드는 이 돈을 가지고 고양군 연희면에 땅을 사서 연희 전문학교를 1915년에 설립하였습니다. 이 연희 전문학교의 영어식 이름은 초전 크리스찬 칼리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조선이란 뜻으로 초전을 쓴 것은 언더우드의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전은 추저의 과거 분사로서 선택된 이란 뜻으로 선택된 기독학교라 하는 뜻으로 언더우드가 영어식 이름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1년 후인 1916년에 언더우드는 사망하였습니다. 언더우드가 죽을 때 자신의 남은 재산을 자신의 친자식뿐만 아니라 양아들인 김규식에게도 똑같이 재산을 상속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비슨은 연희 전문학교의 학장이 되기도 하였는데 에비슨은 세브란스 병원이 조선인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경영되기를 원하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 조선 땅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1935년에 영구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1951년에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은 합쳐져서 종합대학이 되었는데 이름을 연희의 연자,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서 연세대학교로 정하였습니다. 언더우드는 이미 1916년에 죽었지만 언더우드의 후손들은 계속 이 한국을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있는 언더우드의 묘에는 언더우드의 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그리고 또 그 밑의 며느리 묘까지 4대가 지금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의 손자는 언더우드가 고종에게서 받은 충신에게만 주는 사임금, 이 사임금은 12년마다 한 번 만든다는 금인데 이 사임금을 연세대학교에 지정하였습니다. 언더우드와 에비슨의 발자취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강하게 남아있는 사실에 대해 저는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삶을 이 짧은 시간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배제학당을 설립한 아펜젤로와 그리고 이화학당을 설립한 메리 스크랜턴 그리고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